번 대출 블로그입니다. 자, 타겟은 대출을 처음 받아보는 사회초년생, 자영업자, 주부, 그리고 대환대출, 사업자대출, 정부지원금, 신용점수 등 대출이 여의치 않아 정보가 필요한 분,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출 상품에 대해 비교 및 상담이 필요한 분이에요. 이 대출 블로그뿐만 아니라 대출과 유사한 블로그들 많죠. 유사하다라고 해야 되나요? 어, 뭐 정부 지원금, 정책 자금, 뭐 이런 쪽, 그러니까 금융이 왔다 가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블로그들은 참 제재를 많이 받아요. 제가 그 병원 블로그도 병원 블로그인데, 그, 이쪽에 그 운영하는 게 참 힘들었어요. 대출 블로그는. 그 제재가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보험 쪽도 힘들어요. 근데 보험 쪽은 그나마 제재는 좀 덜해요. 거긴 좀 노출이 어려운 거지. 예, 맞아요. 금융소비자보호법 때문에. 그래도 보험은 좀 괜찮잖아요. 괜찮은데, 이 대출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보험하고 조금 달리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보험도 그렇지만, 보험은 그래도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시지만 좀 이렇게 큰 보험 상품을 가지고, 이렇게 좀 큰 기업의 어떤 보험 상품을 가지고 움직이시는데, 이 대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 그래서 제재가 참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또 CPA를 하다 보면 보험이나 대출 쪽에 이 상담 건수를 높여주는 게 있잖아요. 상담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그게 이 사람이 보험을 가입하거나 대출을 받지 않아도 그 상담 데이터가 하나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뭐 십몇만 원 하는 데도 있고 9만 원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 높을수록 좀 까다롭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이렇게 블로그, 브랜드 블로그 이렇게 볼 때 CPA 사이트 들어가서 이렇게 서비스나 이제 그런 걸 쭉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담 건수에 대해서 얼마 주는지 이렇게 쭉 봐요. 쭉 보면은 비용이 높으면 높을수록 까다롭다고 보시면 돼요. 예, 어렵다. 그리고 치열하다. 그래서 높은 거예요. 예, 낮으면 많을수록 아, 돈 이거밖에 주네. 그게 아니라 낮으면 낮을수록 오히려 DB가 많이 들어오기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자꾸 CPA 얘기를 하게 되네요. 자, 블로그의 역할은 복잡한 대출 정보를 쉽고 현실감 있게 정리해주고 풀어주는 정보 전달 창구, 그리고 대출이라는 높은 진입 벽을 낮춰서 상담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는 유입 채널, 그리고 믿고 맡길 수 있겠다는 신뢰성과 정보성 확보입니다. 고객 유입 방식은 상황별 설정을 통한 검색어 추천입니다. 대환대출 가능한가요? 신용 점수 낮은데 대출 가능? 정부 지원 대출 같은 것들이 있겠죠. 대출 키워드 플러스 자격 조건 플러스 후기 등으로 검색을 유입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그 검색을 많이 해서 와요. 이거를 했었을 때 그때 전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자나 카톡을 이렇게 통해서도 하지만 그 상담 신청서 같은 것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 상담 신청서를 받게 되면은 그 대출 확률이 높아져요. 그 대신 그 대출이 안 되는 조건인 분들이 상담을 많이 해요. 예. 자,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다음 대출 성공에 대한 후기 남기기,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분의 자격 조건을 밝혀서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이 대출도 보니까 그 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대출 금액에 대해서 이제 퍼센트를 이제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한번 이게 대출을 필요로 하시는 고객분들은 추후에도 이거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이제 데이터를 이제 모아놨다가 어떤 이제 좀 조건이 괜찮은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소개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리마케팅이죠. 그렇게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준비사항, 블로그에 사업자 등록증을 추가를 하고 금융광도것 등록번호를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그 이제 대부업 번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없으면 노출이 안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노출이 안 되란다기보다 반영 자체가 검색 반영 자체가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허위로 기재하면 안 돼요. 그럼 벌금형을 받아요. 그래서
대출이나 뭐 이렇게 정부 정책 뭐 이런 것들 정책 자금 뭐 보험 마찬가지로 하실 때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위젯으로 해서 넣어주시고 그 정보는 정확해야 된다. 만약에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에 신고가 들어가면 제재를 크게 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 반드시 드리고 이 포스팅을 하고 나서도 끝에 반드시 그 금융감독원의 등록번호, 대부업번호 이런 것들 반드시 밝혀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네이버 자체 내에서 차단을 시키기도 합니다. 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안 올라가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상담 사례, 어, 이름, 금액 조건 등 그런 것들 이제 그리고 어, 자주 묻는 질문 및 조건별 정리, 대출 진행 절차 심사 시 체크 사항, 이자 비교표, 그리고 정부지원금, 은행 상품 종류 요약, 신용 점수 구간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으면은, 이제 포스팅을 할 때 굉장히 좀 용이해집니다. 대출 블로그, 브랜드 블로그 운영법은 대부분 이거를 찾는 분들은 대출 가능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대출 여부에 대한 확률, 조건형을 제목으로 할 경우에 클릭률이 높아집니다. 4대 보험 없는데 대출이 가능할까요? 연체 이력이 있어도 승인된 사례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다음 컨텐츠는 공간과 사례, 정보가 함께 있는 컨텐츠 구조가 필요해요. 무조건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앞부분에 이 제목에 이미 어떤 사람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에 대해 상황에 대해서 공감되는 글을 좀 이렇게 적어줘서 그 사람이 이분한테는 이 대출이 말고도 내가 가능한 게 있을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거를 신뢰를 좀 이끌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례가 들어가면 더 좋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뭐 미는 대출 상품이라든가 그런 정보가 들어가는 컨텐츠 구조 로 이제 구성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형으로도 제목을 넣고 사례를 넣어줍니다. 주부 가능 대출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뭐 상황을 설정하고 고객의 조건, 해결된 사례, 주의사항, 상담 유도 구조 같은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키워드는 조건 플러스 직업군 플러스 유형으로 조합합니다. 무직자 대출후기,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할까 같은 것들이 있고 본문의 표나 질문 정리, 상담 시 체크 포인트 등을 제시하도록 합니다. 자, 대출 블로그 글쓰기 팁입니다. 그 무조건 된다 보다는 왜 가능했고 어떤 조건이었는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고객의 상황을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해준 흐름을 중심으로 서술을 합니다. 그리고 자격 조건, 대상, 금액은 범위로만 표현하고 확정된 단어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땡땡님, 뭐 30대 직장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세요. 그리고 익명화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글 하단에는 조건 확인이 가장 중요해요. 뭐 상담은 부담 없이 편하게 해주세요. 뭐 대출 가능 여부만 알아보기 등과 같이 부담 없이 접근하는 사람 말투로 이제 그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뭐 문자, 카톡, 구글폼, 카톡 채널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쓸 때에도 그 블로그 운영 컨텐츠 흐름은 그러한데 저 형식을 넣었을 때 블로그의 어떤 품질을 고려해서 그 링크나 이런 것들을 집어 넣어야 돼요. 그런 것들 예, 그래야지 이제 품질에 대해서 이렇게 저하되지 않는 방법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다음 주의사항 및 금칙 표현 무조건 승인 100% 가능, 뭐 특별한 조건 없이 가능 등과 같은 표현은 절대 금지입니다. 그리고 정보 보장, 국가 확인 등과 같은 과장 오해 여지가 있는 유도 문구는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자격 조건을 표기하지 않고 대부업 번호, 그 유도 상담은 신고 및 제재 위험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금지해 주시고요. 바로 가능 추천합니다라는 표현보다 조건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이런 방향이 적합하다는 식으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출 블로그에 대해서 네이버에 제재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 중개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요. 중개 행위는 제3자가 특정 금융사 상품을 중개한 행위는 불법 금융 중개 광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뭐 땡땡땡 대출 받는 법, 신용 등급 낮아도 가능한 대출, 승인율 높은 거 소개 같이 직간접적 추천 안내 표현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좋지 않은 예시로는 요즘 신용 등급 낮은 분들도 쉽게 가능한 대출 상품 이곳에 연락해 보세요. 뭐 땡땡땡 캐피탈 승인율 높아서 추천드립니다. 같은 표현들이 있어요. 다음 금융감독원 등록 미기재 시 블라인드 위험이 증가됩니다. 아예 차단당하는 거죠. 금융상품을 소개할 때는 정식 등록된 금융사명
등록번호, 대표자명, 주소 등을 표기가 반드시 필요해요. 특히 대부업체 사금융 관련 거래는 필수 표기사항을 누락하면 자동 블라인드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험이에요. 그다음에 과장된 문구 및 현혹적인 표현은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승인, 등급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 당일 입금 이런 표현은 불법 광고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고 간단하게 모바일로 일부 문자로 바로 입금 같은 문구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 키워드 반복 삽입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대출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금치고로 이렇게 분류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반복하거나 본문 태그 제목 등에 과도하게 삽입할 경우 스팸 필터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성과 혼용해서 운영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안전한 블로그 운영 팁입니다. 그러니까 정보 제공용 컨텐츠 위주로 구성해 주시고 금융 소비자 관점에서 접근하고 공공기관 자료 입력, 중개가 아닌 체험 후기 포맷 활용, 문의는 블로그 자체 댓글 품위 폼을 이제 활용해 주시도록 합니다. 카카오 채널이나 타 금융사 페이지, 신청 링크 등과 같은 외부 링크는 블로그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운영 방식을 필요로 합니다. 제목, 본문, 태그 등의 대출 키워드를 과다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포스팅 내용이 거의 없이 광고 문구로만 구성하지 마시기 바라요. 아까 우리 대표님이 보험 쪽 말씀하셨는데, 보험 쪽 같은 그 컨텐츠가 몇 년 전부터 사전 심의로 바뀌지 않았나요? 원래 그쪽에 이제 사전 심의를 안 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보험 쪽을 이제 작업을 하려고 했었을 때, 그 작업을 하다가 4년 됐나? 그때부터 사전 심의로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보험 쪽 같은 경우에는 글을 작성하고 나서 예, 심의를 받아야만 그거 포스팅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보험 쪽에 포스팅을 이제 그 브랜드 블로그 운영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사전 심의 절차가 있다라는 거, 요런 것들 예, 하셔야 돼요. 왜냐면 사전 심의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의료 같은 경우에는 의료 광고인 경우에만 이제 사전 심의를 받는데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서 다 사전 심의를 받다 보니까 이게 기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글을 작성하고 심의를 받고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또 심의 비용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엄격해졌죠. 예. 필수 심의 맞습니다. 예. 병원은 의료 광고가 아니면은 심의를 안 받아도 되지만 이거는 보험은 필수 심의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험 쪽에 어떤 뭐 브랜드 블로그 운영이 들어왔다 그러면 뭐 이게 이 보험 블로그는 어떠한 그런 지켜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를 반드시 이제 유의하시고 상담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